네, 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다 보면은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데요. 자,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시원한 직원, 돌직구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더 넓은 얘기까지 해주시는 분이죠.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뭐 취업과 관련돼서 사실 취업 준비생들 이제 목표 전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초조하고 좀 불안해 하잖아요. 뭐 요즘에 또 NCS다 직무 역량 기반의 어떤 뭐 취업 프로세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취업 준비생,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도 자기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셀프 리더십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취업 준비생의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자, 멋있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리더십이라는 말이 일단 들어가면 우리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이제 뭔가 그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되게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죠. 리더십하면 왠지 경영주, 팀장 뭐 이런들. 근데 그렇죠. 리더십에 있어 셀프가 붙는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리드해가고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 경영, 자기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테마들이 있죠. 목표 설정, 미션 수립, 비전 수립, 여러 가지 전략, 행동 전략이 있겠지만 저는 취업 준비생한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 시간 경영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시간 관리와 시간 경영에 대한 습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 디모티베이션, 소위 말하는 멘탈 블럭이 오면서 많은 부분을 무기력하게 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주변을 봤을 때, 왜냐하면 요즘 사실 분위기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 영향도 좀 있고 뭐 수출 중심에 있어서 내수도 더불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리 습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공 취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붙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스로의 매니지먼트에서 시간 습관, 경영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뭉치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짜투리의 시간이 아니라 이 2시간 혹은 3시간만큼 내가 이것만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종의 셀프 리더십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경호 대표님 피터 드러커 참 좋아하세요. 굉장히 그분을 많이 인용하시네요. 아무래도 자기 경영하기 영역, 구루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업 쪽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을 접하다 보면 그래도 경영주들이 가장 인정하는 경영학의 구루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가장 독보적으로 피터 드러커가 아닌가.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그분의 책자를 도서관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말씀들 많이 인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취업 준비생들 정말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통제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관리를 포함한 자기 관리를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셀프 리더십의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이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취준생, 뭐 청년 구직자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본인의 패턴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될지라도 본인의 지향점, 본인에 대한 어떤 강점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표 수립, 행동 전략까지 자기가 셋업을 이 과정 자체가 셀프 리더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을 해 나간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악용이 돼서 좀 나 편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늘 그냥 쉴 거야. 오늘 놀 거야. 자체 유발. 제껴버리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째버리고. 그러면은 그 저 전문용어로 말짱 도루묵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말짱 도루묵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방종과 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바깥 세상의 어떤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놓칠 수는 없지만 상호작용은 분명히 바깥 세상과 하지만 내 삶에 대한 부분에서 내 주인이라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목표와 목적에서 목표는 뭡니까? 취업이 목표일 수 있어요. 근데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내가 받은 재능을 세상에 부여해주고 세상에 나누는 거. 저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나한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일 수도 있고 내 삶에 대한 부분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 그래서 자유, 방종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무작위의 방종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이런 것들이 셀프 리더십이 아닐까.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심플하게 말씀 좀 드리면 내가 주인이 되되 세상가에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이 진정한 리더로 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생활의 주인이 진짜 진정한 주인이 나가 돼서 내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 셀프 리더십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유, 자유롭되 책임이 있는 자유를 영위하는 거 이게 셀프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말이 좋지 진짜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성공한 사람들 혹은 어느 정도 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원칙 중심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원칙과 신념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려. 물론 예외 없는 원칙은 없지만 저는 그것이 셀프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삶의 원칙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를 이거를 달성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 순간 셀프 리더십이 아니라 무너진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더라도 자기의 목적만 달성이 된다고 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칙 중심에 대한 부분이 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셀프 리더십의 이론이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인지 이론이 있고 내부적 동기부여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셀프 리더십을 해나가는 것인데 내부적 동기부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진단하고 발견해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 물론 짧은 시간 이 부분을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근원적인 삶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찾아나가면서 그걸 사회작용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과정 자체가 핵심이 원칙과 자기 나름의 법칙들을 정해놓고 적용해가는 거. 이것이 저는 셀프 리더십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저도 이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딱 계획을 세웠어요. 좋습니다. 네. 밤에 절대 야식을 먹지 말자. 그래서 제가 작심삼일을 넘겼거든요. 잘했어요. 어저께 열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그러게요. 어제 무너지셨대요. 셀프 리더십이 열흘 만에. 셀프 리더십이 완전히 지금 찢어졌습니다. 다이어트도 셀프 리더십에 좋은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리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경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방법도 있습니까? 참 의지박약이죠. 인간이라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술 담배 끊는 문제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담배를 끊는데 하루 담배씩 2갑씩 폈거든요. 뭐 술도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항상 그 지하에서 자꾸 술 먹는 버릇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양주랑 소주랑 섞어가면서 이런 거. 지금 가족이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끊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했던 의지를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원래 우리는 박약해요. 인간은 다 약합니다. 근데 그거를 의지를 좀 갈 수 있는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거고 기록화해서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을 계속 붙여놓는 겁니다. 책상이라든가 혹은 뭐 싱크대 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주부님이 다이어트를 하신다.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달성하고 싶은 첫 번째 과제가 다이어트다. 그러면 그걸 싱크대 위에 붙여놓는 거죠. 설거지하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아니면 첫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루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멋진 사진이나 그림들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이상적인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고의 강연가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강연가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모습들 롤모델이 필요하겠네요. 네, 롤모델도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연상한 어떤 그림들이 있고 사진들 그 두 가지를 붙여놓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쉽진 않죠. 그런데 어떤 그런 의지를 어떤 고양해 나가는 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정경호 대표님도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셨어요? 예, 그럼요. 저는 제 책상에 보면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저희 딸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거 약해졌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붙이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의 반복.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이 10년의 나를 만든다. 그래서 그걸 계속 붙여놔요. 왜냐하면 오늘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죠.
그래요. 근데 목표 설정 부분이 사실은 가장 기초지만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가다가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 설정에 팁이 또 있죠. 목표 설정 너무 좀 중요하죠. 셀프 리더십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뭐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우리 그냥 스마트 SMART, 스마트 공식이라는 게 보통 목표 설정에 뭐 외국에서 건너온 뭐 공식이긴 합니다만 스마트,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50페이지의 뭐 책을 볼 거야. 아니면 뭐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자기개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이거보다는 나 월 2회 이상.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페시픽하게, 메저러블하게, 측정 가능하게. 굉장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 그렇죠. 리얼리티하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 대통령 될 거야. 자, 뭐냐면 리얼리티.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잡는 데에서 120%에서 130%에서 내가 요 점만 하면 달성할 수 있겠는데 보면서 자기 진단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발견하고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그 다음에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을 셋업해 나가는데 좀 리얼리틱하게 잡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타임리.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그래서 스마트 공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달성할 확률이 좀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너지게 되면 이후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TV 시청 시간 같은 경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셀프 리더십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분 제가 사실 면접 때도 제가 많이 던지는 질문인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를 24시간 풀로 다 얘기해봐라. 구체적으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시간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시간에 많이 쓰고 있느냐. 저는 시간을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면접관 그 부분에서 이럴 때도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지갑과 그 사람의 시간을 보면 돼요. 지갑과 시간. 일주일 동안 그가 썼던 돈의 출처.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수증을 보면 돼. 남자를 알고 싶고 여자를 알고 싶잖아요. 일주일 동안 뭘 썼는지 카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돼. 저는 치킨 많아요. 치킨. 그렇죠.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떡볶이랑, 그렇지. 떡볶이 이런 거니까. 먹는 거 탐심이 이제 많은 건데 예를 들어서 술값에 많이 썼다. 이 사람들 유흥에 이제 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면접 때도 제가 많이 하는 게 일주일 전에 했던 시간, 두 번째 돈.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결론은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썼는지 기록화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치는 거죠. 이 부분에 내가 소모적인 시간을 많이 썼구나.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전략화하는 거.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나만의 약속을 정해놓고 나서 잘하면 좀 나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셀프 리더십. 나를 좀 칭찬해주고 못하면 또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보상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심리학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서 내가 이 부분들에 서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 부분들을 하면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 예언 효과인데 자기 보상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뭘까? 우리 재곤 씨가 자주 하는 자기한테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번 선물해 주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아니면 나 이거 좀 비싼 돈이 들어간 취미인데 내가 이거 달성하면 내가 이걸 한번 쏜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스스로한테. 제 주변 지인 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경영주가 계시는데 이분 술, 담배 다 끊고 일주일에 딱 하루에 4시간의 시간은 가장 비싼 커피가 나오는 가장 최고의 호텔로 가요. 그리고 혼자 커피 마시고 옵니다. 나한테 주는 상이군요. 나한테 주는 상이죠. 약간 좀 독특한 캐릭터죠. 좀 의심스러운 4차 세계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자기 보상을 통해서 계속 전략을 세운 것에 행동 전략을 세운 것에 스스로 보상해 나가면 이 지켜갈 확률이 좀 높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해요? 뭘 할 수도 있잖아요. 처벌은 어떻게 먹을 걸 뺐습니까 저는? 먹는 건 뺏는 건 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서 시간을 더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저번 주에 2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2시간을 더 추가하는 거죠. 대신 자기가 하고자 했던 뭐 유용해야 될
대한 뭐 유흥의 시간 혹은 유용 뭐 했던 시간들을 좀 버리고 이제 그 부분을 채워간다. 자기 처벌에 대한 부분은 제가 크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더 주는 거 이거 자기 처벌의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행 연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단계까지 나왔고 6단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은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미리 먹어보나? 예? 아니, 말씀하세요. 습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습관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시간 이 부분이 21일이랍니다. 21일. 보통 21일이 지속이 되면 습관을 완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3주네요. 3주. 네, 3주 정도. 실습이 딱 3주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 결국 이제 반복만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반복하면서도 습관을 계속 지속해 가는 거.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셀프 리더십의 행동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셀프 리더십이 워낙 좀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오늘 6단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이 셀프 리더십도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대기업 인사 담당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재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와 내면의 잠재력을 계속 개발해서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원한다. 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셀프 리더십이죠. 네네네. 셀프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계란에서 자기 스스로가 깨고 나오면 그건 닭이 될 수 있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돼요. 아유. 자, 결론은 내가 깨느냐 누가 깨주냐 이 부분들이 자신의 삶의 운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관리,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행동 전략,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보상, 자기 처벌,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진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래서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셀프 리더십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기가 잘했을 땐 단 건 주고 못하면 또 채찍질을 하고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달걀을 누군가에 의해서 깨트려져서 후라이가 되느냐, 내가 깨트리고 나가서 달게 되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게 바로 계란은 참 많이 깼는데. 그래요. 셀프 리더십이 아닐까. 오늘 중요한 거 깨달았고요.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원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